악응면 또 군 단위로 많이 펼쳐졌는데 언제 어디서 우리 주변에서 사건과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면밀히 유비무환의 자세로 주변을 살피고 또한 많은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 현장에서 어떤 안전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예민하게 바라보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인식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에 대한 인식을 함께 가졌을 때 보시고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된 것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정말 큰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열과성을 다해 주시는 게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그 30일까지 구석기 축제장에서 우리 농산물 큰 장터 이런 개정사항을 참고하여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주민들의 갈등 사항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항이라 이장님과 또 은면장님께서 주민 화합을 위한 갈등에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에 따라서 마을 규약도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이반장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정 사항 위해서 연천군 의회에 제공하는 것도 추가하였기 때문에 일제히 재동의하는 것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제도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연천국민안전보험 제도 안내드립니다. 저희가 국민안전보험을 재가입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보험 기간은 4월 1일부터 2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보험 청구 소멸 시효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장 내용이 대폭 증가하거나 또 신규 보장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누가 전입을 왔는지 알고 싶으면 읍면에 이런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 건물에 누가 다른 분이 이사를 와도 통보가 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번 농협 수매에 지원되는 2,000원은 정부 수매에도 지원하는 방향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업비는 남토북스 인증bio 생산 장려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수매와는 좀 별도인 거고요. 지금 정부 수매에 지원하는 거는 파레트 임차 비용과 읍면 이동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공비축 미국 물량에 대해서 추가로 건조bio 메인 농가 톤백 포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추진하겠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다음 85번 되겠습니다. 식당에서 개인적으로 쌀 구매할 때 보조하는 5,000원에 대해서도 농가와 직거래 시에 보조할 수 있도록 건의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서류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라고 답변이 있었고요. 대안으로 정부 수매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남토국세 인증료에 대한 생산 장려금을 쌀값 동향에 따라서 추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86번 옥계삼리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속도 조정 또는 설치 의견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군단면에 다시 의견을 물어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경찰서와 공안 협의해서 협의 내용에 따라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87번 불법 유턴 등 운전 문제에 대해서는 관할 주둔 3개 사단에 군인 안전교육 해달라는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보안 등 전구 나갔을 때 수리 요청 부분은 고장 접수 순서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고 접수 후 2일 3일 이내에 보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옥계삼리 중면사무소 상수도관 공사 임시포장 구간 보수와 그리고 임시포장 구간이 도로 교통에 불편이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옥계삼리 중면사무소 상수도 부근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그리고 연천읍 상리 충남식당 일원부터는 임시포장 구간을 절삭해서 더 씌우기를 완료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90번 양계장이 들어왔을 때 허가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 요청하신 부분은 현재 축산과에서는
가축분 22년 6월 17일 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수리 완료하였고 6월 9일 그 해당 시설에 대한 건축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8월에 그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하였는데 그 결과 재심의 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그 재심의 자료를 제출해서 그 재심의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가축분뇨 배출 시설 설치 신고가 수리된 사항으로서 그 관련법에 적합할 시에는 불허 처분할 근거가 없어서 좀 곤란하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의회와의 간담회 때 건의한 연천군 대기환경조례 제정 관련하여서 의회의 답변 요청하셨던 부분은 대기환경조례는 그 관련법의 권한 위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한해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그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천군에서는 자체 조례 제정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그 간담회 시 건의했던 동두천시의 그 조례는 비산먼지와 미세먼지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집행부와 협업하여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호로고로 오폐수관 공사 시 근처 농가 가정용 오폐수관 연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그 하수처리 구역의 그 임의 확대에는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장의 용량적 한계와 지역 주민 간의 그 형평성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동중리역 백성리 구간 가로등 설치 구간은 23년 4월까지 설계 완료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조례로 제정해서 갯벌 흙이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서 파주시와 같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그 건의하신 그 이장님과 좀 통화를 좀 하시고 하셨는데 파주시 조례 관련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임 규정에 의해서 성토 높이 제한을 하게 되면 그 농지 개량에 임하려는 농업인에게 규제와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지 성토의 기준은 농지법에 이제 명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작물의 경작에 적합한 흙으로 인근 농지의 농업 병역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재활용 골재 등 건설 폐기물 등 사용하지 않고 성토하는 것으로 해서 그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하겠다는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그 태양광 설치 허가 전에 이장에게 설명 필요라는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연천군에서도 그 발전 사업 허가 시 해당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사업자에게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저희 연천군은 경기도 시군 등 강력한 조례를 통해서 인접 토지와의 이격거리 2m, 높이 1.5m 이상의 울타리, 차폐수 식재를 설치하는 등 태양광 발전소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건의사항을 반영하여서 태양광 설치 허가 전에 이장님께 설명하도록 사업주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돈사 냄새 문제 해결과 관련한 가축분뇨 정화방류 추진 지금 현황에 대한 문의가 있으셨는데요. 지금 대한한돈 협회 연천지부로부터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범농가 선정 및 방류수 제시안을 제출받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그 공기골 석축공사 마무리 과정 중 폭우로 인해 무너진 공사에 대해서 그 공사비 부담 주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당초 그 공사한 업체에서 그 하자 보수 공사로 해서 추가 부담하여 진행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우 쏟아질 때 통화를 하고 있는데도 무슨 소리라는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는 직원 한 명 정도는 기간이고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 농산물 축제에 왔는데 가격이 출하 가격이 아니고 소비자 가격이다. 농산물을 알릴 수 있고 홍보하는 그런 축제장인지 소매값 받으려고 이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이 쌀값 폭락이 돼서 지금 쌀이 이제 더 안 팔리는 이유가 그 RPC 있는 농협 마트에 보조금을 주는 바람에 10kg가 2만 몇천 원에 구입을 한대요. 공부만 잘해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 실정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 남는 물량을 정리라든지 다른 쪽으로 묶어놓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이 보조금 안 줘도 쌀값이 다른 물가 대비 어느 정도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집집마다 하루에 한 포 이렇게 사게끔 되니까 매일같이 가서 나무를 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쌀을 팬값이 나오는데도 안 산다고. 이거 군부 치료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정책 자체가 여기 계신 이렇게 문면장님도 군수님도 그렇고 이런 농민에서 결정한 사항이지만 이런 거 결정하실 때는 이제 슬기롭게 우리가 농산물 이번에 율무 축제를 하기 전에 제가 농업정책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농산물 축제 큰 장터는 우리 연천군의 좋은 고품질의 농산물을 다양하게 준비해서 그것을 축제 기간만큼은 좀 다른 지역의 가격을 고려해서 좀 다소 낮거나 그런 부분으로 축제 기간에 농산물 가격이 형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인근 농산물 장터 운영하는 데하고 좀 시장 조사를 해보고 가격 결정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아마 좀 그런 부분이 좀 적용이 좀 되긴 됐는데 그렇지 않은 품목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도 뭐 가격을 뭐는 얼마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할 수도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내년도 농산물 큰 장터 때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 참여농가에게 인식을 사전에 확실히 시켜서 우리 연천군의 농산물이 좋은 품질이면서 가격도 적당하고 다소 싸다. 그렇게 인식을 심어줘야 그분들이 연천군 농산물 참 우수하네. 다른 것보다 이거는 좀 더 비싸도 연천 걸 먹어야겠어.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전 단계가 농산물 큰 장터 축제거든요. 쌀값 안정 문제, 사실 이러한 부분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농수산부에도 저희가 정책 건의도 해야 되고 목소리를 줘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 회장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우리 농정의 팀장의 목소리를 전부 종합화해서 저희가 저 자신도 농림수산부를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규결합니다. 의지. 이러한 테이블에서 논의되는 우리 현장의 목소리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고민했을 때 답은 나오고 길은 열린다. 이렇게 봅니다. 홍성만 회장님 송토 문제 말씀하시는데 더 치열하게 고민하면 돼요. 그냥 듣고 이건 우리가 지도 단속으로 커버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더 치열하게 그 지도 단속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까지 짚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다. 함께 한 목소리를 내고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토론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개선하는 만들어서 구청 앞에 분남에서 읍내에서 넘어오는 구국건널목이라고 명칭하는데 이것을 전철하면서 국토부에서 끝까지 막겠다고 합니다. 전군수가 다 막는 걸로 동의가 되고 다 했는데 왜 이제 와서 거기다가 75억까지 예산을 과성비로 세워줬는데 너희들이 동의해서 이 과성비를 저 밑으로 현충원 쪽으로 고가로 하는데 예산을 투입하고 막기로 했지 않았느냐. 근데 왜 군수가 막히더니 왜 이걸 못 막게 하느냐. 저는 나는 안 된다 그랬어요. 전임 군수가 동의했던 도장을 찍었던 안 된다. 왜? 지역을 위해서 막으면 안 돼. 나를 위해서 막는 게 아니라 연천군 전체 도시 발전을 위해서 막으면 안 된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국토부가 멈췄어요. 저는 뭐예요? 평면 건널목 아니면 과속이로 하라. 하지만 평면 건널목은 안 하라. 지금 그대로 건널목 간수와 운영은 우리 연천군이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해도 안 된다. 안전 문제도 안전 때문에. 물론 안전 문제가 있죠. 2017년 소유산 건널목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열차 추돌에 의해서. 그래서 2018년 초에 건널목에 관한 그 설치 규정이 폐지가 되고 강화가 됐어요. 첫 케이스에 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입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 법을 뜯어보니
단서가 있어요. 지역 여건상 지자체와 협의해서 필요하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간과했어요. 우리 국민의 의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국민의 의지를 결집하는 노력, 그것이 공직자가 앞장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연천군을 지금까지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고 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렇게 내버려둬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전 지금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을 통합해서 하나의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11월 1일 날 국무회에서 의결을 해서 지금 국회에 넘어가 있는데 그 법에 보면 접경지역은 한 글자도 없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저는 이 법을 왜 만들어졌는지, 이 법이 어떻게 갈 건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앞을 보고 있어요. 그건 뭐냐? 노무현 정부 때는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거기다 공공기관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정부는 이 법을 통해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게 만들었어요. 이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은 안 돼요. 지방에만 돼요. 이 기회발전특구를 만들고 그 특구에다가 2단계 공공기관 200개 내지 300개를 집어넣게 되는 전략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취임한 우동기 국가균형위원장을 만나려고 해요. 만나서 싸우려고 해요. 싸우려고. 현 대한민국 정부가, 현 정부가 주장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 어디에 살거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했어요. 그러면 맨날 수도권 옥죄서 지방만 살릴 거냐? 수도권에 들어와 있는 연천도 지방인데 연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적극적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합니다. 고기를 줄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근무를 좀 달라 했죠. 이제 고기는 필요 없다 해야죠. 그거 1년에 접경지역 예산 100억 정도 주는 거 가지고 국가용을 다 했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주려면 1,000억을 줘라 이거예요. 1,000억.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접경지역에도 기회발전 특구를 만들 수 있는 허용해달라.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신문에 우동기 위원장이 인터뷰한 게 나왔어요. 지방대학이 폐쇄가 되면 그 자리에다가 그 지역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집어넣겠다는 전략. 그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걸 듣고 당신이 이제 연천 같은 곳에 군부대 유유지 나온 데다가 공공기관 집어넣어요. 전 그 논리를 주장할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국가균형 발전 아니겠는가. 접경적으로 어떻게 살란 말이냐. 철원, 양구, 하천도 접경지역이지만 거기 지방이죠. 근데 그 지방에 뭐 가겠습니까? 공공기관이. 강원, 철원, 아무리 지방이라 해도 다 남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부대 비율 자리, 저 연천군에 약 200만 평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 국방계획 2.0이 완성되면 약 300만 평의 공유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 부지에다가 공공기관 난 달라는 주죠. 3분 체제, 3분 체제가 3체제죠. 수도권, 지방, 특수상황지역이 접경지역. 세 개의 권역을 하냐. 그래서 그 권역에 맞는 숨통을 터줘야 접경지역이 수도권에 있는 연천이 인구 소멸 위기로 내몰리는, 지역 소멸 위기로 내몰리는 그런 아이러니한 결과를 이제는 지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침대를 찍어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어떻게 해야 이 고속도로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가 이 고민하고 있어요. 곧 이제 국토부 장관 만나고 우동기 아까 균형발전위원장 만나는 이유가 국가 균형발전을 해서 이런 인프라 시설을 이제 놔줘야 된다. 경제성으로 따지면 안 된다. 우리 연천군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바뀌어야 된다. 화성, 평택, 용인 거기는 뭐 인구가 하루아침에 몇 만씩 들어요. 기업이 그럼 막 투자가 막 몰려와. 그러다 보니까 2차선이 4차선 돼야 되고 GTX가 되고 KTX가 되고 거기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연천은 반대입니다. 공급이 되어야 수요가 창출된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전철 이러한 인프라가 되어야만 선제적으로 돼야만 기업이 들어오고 인구가 들어온다. 우리는 반대로 해주세요. 이러한 목소리를 우리 국민이 좀 강하게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년서부터 아마 대학교가 보급이 안 되는데 그동안에 아마 연천군에서도 기술센터 내에서 아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일단 이 전국 연천 신서 이쪽으로는 지금 뭐 대안 아니면 심을 게 지금 뭐 농민들은 없다 그러니까 뭐 늦었지만 그래도 빨리 연천에 맞는 품종을 좀 센터가 됐던 좀 노력을 해서 빨리 좀 잡아야 농민들이 좀 농사를 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연천읍 첨사 옆에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고철 발효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고철 발효실을 축산인들이 이제 원료를 갖다 놓고 해서 거기서 발효하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분진도 좀 생기고 좀 발효 과정에서 뭐 냄새도 좀 나면 파리나 이런 것도 좀 생길 위험성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차피 연천읍이 지금 아파트도 입주 내년에 하고 하면 지금 뭐 이런 일이 더 발생할 것 같은데 또 지금 자리도 너무 협소하고 어차피 지금 그거가 좀 포화 상태입니다. 지금 축산인들이 한번 거기서 고체벌을 하려고 뭐 2개월 이상 이렇게 기다려야 되고 뭐 창고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그쪽으로 제가 우선 향후에 옮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제가 어제 우연찮게 이제 양평 쪽 농업기술센터 지원을 만났는데 그쪽은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이 발효제건에 대해서. 그래서 왜 축산인들이 악취 때문에 지금 제일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파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서는 아주 군에서 양평군에서 예산을 경기도하고 따오고 해가지고 원스톱으로 해가지고 농민이 갖다 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기술센터 자체에서 원료를 구매해가지고 거기 자체에서 만들어서 농민들이 가져가게끔 마련을 그거를 해놨다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천군에서 지금 대전 상거리에 보면 나가다 보면 보행자 신호가 있어요. 거기에 그 아카시아 나무들이 우거져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좀 지금은 낙엽이 다 떨어져서 보일 수는 있지만은 봄에서 여름 사이에는 이제 거의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정리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 1119 말투국에 보면 거기 그 사고로 인해서 반사겸이 그게 지금 설치가 지금 안 돼가지고 있거든요. 건의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너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단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남계리 공공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청산면 협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고소고발 사건이 지금 현재 둘러둘러 101면 산업단지까지도 올 수 있는 소리가 너무 확장되고 커져간다. 여기를 벗어나서 현재 은통산업단지에 지금 분양을 하지만 이러한 결과론이 여기 역시도 똑같이 현상이 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백학산업단지 내에 단지 내외에 있는 부분도 지금 아마 2 공장 정도가 분양이 다 완료는 됐는데 신축
구축도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 외에 약 4만 평, 또 17,000평 규모에 대한 공장 부지가 지금 신축이 돼서 아직 건물에 대한 인허가 과정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1차 가공 금속 공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가뜩이나 백학년 산업단지 내도 현재 문제 발생이 상당히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야간에 소음, 또 냄새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1차 가공 공장이 지금 김포에서 지금 마구대로 막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지역 투자 팀장님하고 다시 이제 얘기 나눠봤지만 인허가 과정에서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단속 역시도 우리 연천군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됩니다. 다 도청에서 하는 일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참 야기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높아심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은통산업단지 역시도 분양하다가 미분양이 될 경우는 분명히 이러한 절차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좀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계리 공공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 오수에 대한 부분을 전에는 170톤을 처리하다가 돈을 투자해서 약 1일 180톤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1일 350톤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좀 군에서 리터당 9원씩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기름값에 모아다 보니까 그 기사들이 차원 거리만 이렇게 크게 되고 있습니다. 저기 백합, 또 신서 1년에 한 차를 못 봅니다. 이러한 현실에 지금 부닥쳐 있습니다. 정말 저희는 읍면에서 한번 걸로 가는데 그 걸르는 부분이 위에서 안 되죠. 군수님 한번 좀 체크하시고. 네.